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엔비디아나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성장성이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좀 생소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후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투이티브 머신스, 우주항공 기업이죠. 그리고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AR 관련주로 엮이는 뷰직스라고 하는 종목도 제가 한번 분석 영상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댓글로 궁금하신 종목들 문의하셔도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엄선해서 미국 주식도 좀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UAM 관련주 조비 에비에이션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비 에비에이션은요, 사실 제가 2022년에 한번 종목 분석 영상으로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5달러대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8달러대를 좀 상회하는 지금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SKT가 투자한 회사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토요타가 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에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글로벌 UAM 시장 내에서 단연 글로벌 1위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작 전에 UAM 현재 산업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 이 UAM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았었던 리포트가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이 리포트인데요. 올해 6월 10일에 나온 봉주루 UAM이라는 제목으로 자,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조비 에비에이션 관련된 내용들만 좀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UAM의 현재 산업 현황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UAM은 얼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죠. 도시 항공 모빌리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UAM의 특징은 첫 번째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헬리콥터를 연상을 해보시면요. 헬리콥터가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륙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이착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활주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도심 내에 최소한의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전기를 활용해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비톨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앞에 이 소문자 E가 전기, 일렉트릭을 뜻하고요. V는 버티컬,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이크오프, 랜딩은 이착륙을 뜻하죠. 그리고 친환경이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소음이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도심 내 운영이 또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헬기 대비 20% 수준이고 최대 65데시벨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50데시벨이 빗소리의 이 크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듣는 빗소리가 50데시벨 정도 소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산 전기 추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건 뭐냐면 헬리콥터는 로터가 하나죠. 여기 달린 모터도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터가 고장이 나면 헬리콥터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에 또 빠지게 됩니다. 자, 반면에 조비 에비에이션을 예를 들자면 모터가 6개가 있습니다. 프로펠러도 6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 6개 중에 1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운행 중에 5개만 사용해서 이 분산 전기를 추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운행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연계교통의 특징이 있고 네 번째로는 기술 집약에 있습니다. UAM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운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갑니다. IoT,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반도체, 6G, 저궤도위성, 자율주행 원격 제어, UAM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집약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특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에서 글로벌 UAM 시장을 자,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2023년 기준으로는 38억 달러 시장이었는데 이게 2035년에는 29조 원 시장으로 성장을 하고요. 2040년에는 약 1140조 규모로 시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겨냥을 해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금 뛰어든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개발을 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비톨의 종류에 따라서 멀티콥터냐, 뭐 틸트형이냐, 복합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멀티콥터형으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볼로콥터가 있고요. 중국의 이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틸트형에 속해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릴리움은 제가 2022년에 공부할 때는 상장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OTC 시장으로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에서 조금 밀려나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자,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투자한 오버에어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의 경쟁사인 아처 에비에이션, 그리고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회사들이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자, 틸트 로터를 사용하는 이 대표적인 회사들의 스펙을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 조비는 모델명이 기체가 S4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320km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 대비 똑같거나 더 월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항 거리를 보면요. 이 중에서 독일의 릴리움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릴리움이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릴리움 자체는요. 이 기체가 상당히 큽니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제 릴리움을 제외하고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 S4가 가장 빠른 속도 그리고 가장 많은 거리를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비의 경쟁사로 아처 에비에이션, 똑같은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경쟁사로 많이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이 아처 에비에이션 말씀을 드린 김에 관련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수직 이착륙 이비톨이 월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잉글랜더가 관련 종목을 대량 매입했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 종목이 아처 에비에이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기존에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팔고 아처 에비에이션으로 갈아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게 KUAM 그랜드 챌린지입니다. 자, 이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실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UAM의 안정성과 기존 교통과의 통합 운영성, 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사업인데요. 자, 여기에 최초로 6개 컨소시엄이 참여를 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대우건설, 제주항공 컨소시엄은 참여를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남은 건 현재 5개 컨소시엄이 확정이 되었고요. 자, 실증 사업은 총 2단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이 2단계 우선 참여권이 부여가 된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 1단계 실증이라는 게 기체를 실제 활용을 해서 실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증을 받았고요. 전남 고흥 쪽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 UAM이, 이 U가 뭡니까? 얼반이잖아요. 도심이라는 뜻인데 도심에서 실증을 안 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죠. 방금 소개했던 5개 컨소시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잘 구분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비교를 하는 게 여기 3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2개는 뉴스에서 나온 걸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고요. 요 3개 컨소시엄이 가장 경쟁 상대로 많이 부각이 되는데, KT, SK텔레콤, LGU+, 자, 3개 통신사가 이렇게 각각 3강 구조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요 3개의 컨소시엄이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있는 KUAM 로드맵의 이 연도만 좀 간단히 보면요. 지금 준비기는 다 이미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상용 서비스 최초 도입의 시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성장기를 거쳐서 적자 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2035년 뒤에, 자, 이때는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도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으로도 거점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국 팔도를 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RAM이라고 하죠. 이 R이 리저널이라고 이제 지역을 뜻하는 단어를 쓰는데, 자, UAM에서 앞으로는 RAM으로 진화할 것을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KUAM 드림팀이 1차 실증에 성공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실제 기체로 실증을 진행한 컨소시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다른 컨소시엄은 이미 실증을 완료는 했지만 헬리콥터나 드론 등을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 1단계 실증이 이제 다 마쳐지면 2단계로 도심 내에서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노선들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글로벌 UAM 시장 내에서 어떻게 산업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고, KUAM 그랜드 챌린지 진행 과정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종목 조비 에비에이션, 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분이 조벤 비버트라고 하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CEO입니다. 이분의 이름을 따서 조비라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업명은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 회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가장 오랜 기간 UAM을 연구해 왔다라고 하고요. 자, 이분이 스탠포드 석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엔지니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항공 엔지니어 관련된 특허를 여러 개 좀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고요. 자, 이 회사는 생산 과정 대부분을 수직 계열화를 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인증 절차에 있어서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준비가 여기에 좀 최적화돼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 인증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FAA 여기에 스테이지 4 단계까지 진입을 해서 가망 인증이라고 하는 이제 최종 그 인증 경쟁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2025년부터 에어택시를 상용화하겠다라는 계획이 수립돼 있다라고 하고요. 1,500번의 정식 비행을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 공군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체를 납품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적긴 하지만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최근에 마리나 공장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캐파가 2배 증가해서 연간 25대가 생산이 가능한데, 그리고 추가적인 또 데이튼 공장 이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연간 500대로 급증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캐파를 통해서 2026년까지 연간 1000대, 2036년까지는 10,000대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의 이제 파트너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토요타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우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항공이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예비 수요층과 오퍼레이션 파트너 그리고 플랫폼 파트너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는 조비 에비에이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는 사우디 기체 운영 기업과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와 계약을 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중동 시장 진출 밑그림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금 확보 차원에 있어서도 지금 26년 1분기까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누적금 22.5억 달러를 지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UAM 기업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중동 관련된 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하늘을 나는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정류장 건설을 나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설은 연간 42,000회 운항을 통해서 승객 17만 명을 운송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게 된다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시작은 2026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바이 도로교통국은 지난 2월 조비 에비에이션과 운영 계약을 맺고 2026년부터 에어택시 상용화를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중동 시장 쪽으로도 조비 에비에이션이 이런 계약을 통해서 지금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비가 또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 소음 발생 수준이 가장 적다라는 뭐 내용도 있겠지만 이 나사와 같이 공동 개발한 이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우위를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소개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6개 이제 모터가 달린 이 프로펠러가 있는데 여기에 분산 전기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을 나사와 함께 공동 개발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파트너사를 통해서 그 상업화를 위한 다양한 절차들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우버 같은 경우는 우버 엘리베이트를 이제 매각을 통해서 인수를 했죠. 그리고 우버가 조비 에비에이션에 투자를 하면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여기에 이제 플랫폼, 교통 공유 플랫폼을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1위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 토요타는 2018년 12월 4,400만 달러를 투자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S4 이 기체를 양산하는 데 협력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 이 토요타의 엔지니어가 현지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파워트레인이나 작동기 구성품, 자, 이런 것을 장기 공급할 수 있는 계약으로 파트너십이 점점 깊어지고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토요타와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도레이 첨단 소재에서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장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게 대표적으로 코오롱과 효성 첨단 소재가 있죠.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은 나사의 AAM 내셔널 챌린지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서 다양한 기술 제휴를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텔레콤과 전략적 협력을 맺었기 때문에 T맵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겠죠. 자, 그리고 델타항공이 선행 지분 6천만 달러를 지금 투자를 했고요. 이후에 마일스톤 달성 시 2억 달러까지 추가로 더 확대를 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델타항공을 통해서 이 수요층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시점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의 ANA와 노무라 부동산 개발, NR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파트너십은 일본 전역에서 전기항공 택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버티포트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비 에비에이션 뿐만이 아니라 아처 에비에이션 그리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자, 이런 UAM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FAA의 이 5단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현재 조비 에비에이션은 4단계 진입을 유일하게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경쟁사들보다 좀 우위에 있다라고 이 인증 절차 면에서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11월 7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한번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3분기 매출이죠. 3분기 매출이 누적 매출이 8만 1,000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판매 및 일반 관리 부분 비용도 작년 대비 증가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3분기 운영 손실은 전년 대비 또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이게 연구개발과 판매 관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운영 손실도 전년 대비 더 손실폭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아직 상용화도 돼 있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자금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업화에 있어서 그 흐름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뉴스 기사가 좀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일본에서 첫 국제 시범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내용 최근에 뉴스로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항공청의 이 시험 인증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도 FAA 적합 주요 하위 조립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기 꼬리 부분을 완성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번째 생산 프로토타입도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시점이고 곧 시험 비행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 그 위원장에 내정이 됐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좀 암시를 하고 있는데, 자, UAM 산업에 있어서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UAM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좀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게 저는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타의 투자를 통해서 그 운영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내용들 우리가 계속 확인해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견고한 재정이 기반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7억 1천만 달러의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10월에 추가로 주식 발행을 통해 확보한 2억 2천만 달러와 토요타의 5억 달러의 투자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7억 2,200만 달러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14억 달러가 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업화를 통해서 매출이 흑자로 전환이 되기까지 버틸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은 충분하다라고 이 뉴스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조비 에비에이션의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요, 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1시 3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대표적인 UAM 관련주인 중국의 이양홀딩스와 아처 에비에이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조비 에비에이션의 차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처 에비에이션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아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6일만 해도요, 3.3달러대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최고점을 기록했던 게 9.8달러인데 한 달도 채 안 돼서
9.8달러, 그러니까 3배가 오른 거예요.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3배가 오를 만큼 강한 상승을 가져가다 또 급락을 했었죠.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이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를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무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4달러대를 머물고 있는 아처 에비에이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자 보시면 버티컬은 영국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주식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좀 작습니다. 자, 이양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기업이죠. 중국의 UAM 관련주인 이양도 아까 버티컬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조비 에비에이션. 자, 과거의 이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아직 올라오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지만 이 저점 기준, 최근에 바닥을 기었었던 시점에서는 4.5달러에서 지금 9달러 선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와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 종목 분석을 했을 때가 5달러대였거든요. 2022년도였으니까 이쯤 됐겠네요. 2022년 한 5월 무렵 이쯤에 제가 종목 분석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2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지금 현재 매물대를 보시면요. 대부분의 매물대가요. 7달러 이하에 이렇게 머물러 있고요. 가장 많은 매물대가 이 5달러 부근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 이 아래 부분부터 이 대규모로 매집해온 이 주체들이 지금 대부분의 매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위에서부터 저항으로 작용하는 매물대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계속 등장하지 않는 이상은 이 조비 에비에이션 같은 경우에 요 21선, 여기 보이시는 요 선이 201선입니다. 이 7달러 부근에 있는 이 21선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상당히 좀 적은 위치다라고 좀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8달러를 깨고 7달러 부근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뭐 특별한 거래를 동반한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기회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 5일선과 21선 이 사이의 조정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시점으로 전략적으로 바라봐도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중국의 이항과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는 자, 상대적으로 시장의 어떤 평가면에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대표적인 미국 기업인 조비와 그리고 아처, 이 두 기업이 최근에 강한 수급과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비를 바라보시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좋은 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제가 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비 에비에이션 관련된 추가적인 뉴스를 또 여러분들에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번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또 다양한 미국 주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여러분들의 주식이 쉽게 되실 수 있도록 저 텐선비 남은택이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미국 주식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